추수가 한창인 진도의 한 배추밭. 수확을 앞둔 배추 속이 영 신통치 않다. 이거 실을 데 없는 것이 옆에 나가지고 이게 이제 같이 크면은 이 배추도 안 되고.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던 올해. 원인은 종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 때문이었다. 제가 배추 농사진 한 40년 졌는데 올같이 폭염은 없었어요. 폭염에다 또 60일 만에 비가 왔는데 2시간 만에 240mm 왔어요, 우리 진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극단적인 기상현상. 일상 곳곳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후재난.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지금 온도 상승이 일어났고, 지금 이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모든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혜로운 해법이 절실한 지금. 혼란한 국제 정세와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망 속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는 에너지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 위기 속에 우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국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남해안. 부표가 촘촘히 떠있는 양식장이다. 한편에 길게 늘어선 이곳은 특수 재질의 바구니들이다. 작은 배가 지나다닐 정도로 널찍한 공간에서 굴을 키우는 부유식 양식장. 앞쪽으로 약간 당겨줄래? 바구니를 열어보니 굴이 한아름 들어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수온이었지 않습니까? 고수온이라든지 빈산소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50% 정도 지금 굴이 폐사가 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의식을 한 거는 자연 폐사 외에는 폐사가 없어요. 빈산소나 고수온에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 기계로가 하는데 올려봐라. 부유식은 굴을 하나씩 낱개로 키울 수 있어서 수온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한다. 조류나 파도에도 잘 견디는 편이라 기존의 양식법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그 표면이 뻘이라는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해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탕이라든지 이런 데 이어도 충분히 될 만큼 상품이 우수합니다. 좀. 부표를 띄워 어망에 매달아 굴을 키우는 수화식에 비해 부유식은 에너지 또한 적게 든다. 이게 부산물 같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생산 방법도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 기존 수화식기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전체 동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를 다 따졌을 때 10분의 1 정도 줄었지. 굴을 바다에서 키우기 전 먼저 중요한 순서를 거쳐야 한다. 어미굴에서 채취한 알을 인공 부화시켜 생산하는 굴 종묘 양식장. 온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실내 양식장에서 어린 굴의 종자를 건강하게 키워낸다. 뭐 불편한 건 없고, 예.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예, 굴이네요. 굴 지폐 붙이는 거. 예. 그 굴 종묘거든요. 예. 종자가 이제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예. 이걸 좀 더 키워야 돼. 지금 한 1mm 정도 키워야 돼. 이런 실내 양식장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어린 종자를 키우다 보니 수조의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장님, 이 수조의 물 온도는 몇 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직접식으로 해가지고 한 27도 정도 맞춰가지고 받아가지고 예. 지금 요거 물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예. 전체 한수를 하거든요. 물을 예. 갈아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온도 유지는 26도로 예. 지금 한 4월 말까지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온도는 우리 26도로 돼 있죠. 예. 예. 저것처럼 설정해가지고 지금 간접식으로 또 이 난방을 잡고 있습니다. 양식장 온도를 관리하는 설비실. 사장님 일단 장비는 간접 말고 일단 직투로 되는 장비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 한번 해주세요. 이 장비는 실내 양식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수열원 히트펌프다. 온도 변화가 적은 심해수를 끌어와 그 물의 에너지로 냉난방수를 만든다. 따라서 일반 보일러보다 전력을 적게 쓰는 고효율 설비다. 낮은 전력으로 일단 원하는 물 온도를 계속 맞춰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게 히터펌프의 장비입니다. 어가에서는 지금 시즌에 한 15도 물이 들어오면 저희 장비를 통해서 한 27도에서 뭐 30도 사이로 일단 수족 간에 종묘라든지 이런 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장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열 에너지원은 가까이에 있는 바닷물 열원이나 하천, 하수도의 열원을 사용하고 있다. 즉, 물도 에너지가 되는 셈이다. 이곳에선 수열원 히트펌프 넉 대를 운영 중이다. 2018년도에 이 종묘장이 지어졌거든요. 지어졌을 당시에는 우리가 히터펌프를 전혀 설치 안 하고 가스보일러 2대만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같은 생산량으로 보면은 가스보일러 그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가스 비용이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전기 요금으로 비용으로 따졌을 때 8천만 원 정도 줄었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60% 정도 안 줄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청정해역 진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복 생산지다. 이곳에서 어린 전복을 키우고 있는 한 양식장을 찾았다. 여기서 어린 전복을 9개월 정도 키워 바다 양식장으로 내보내는데 이런 양식장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수온 조절과 수질 정화를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설비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소비하는 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특히 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을 나는 게 문제다. 여름에 고수온기가 들어오면 많이 힘들죠. 관리부터 해서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여름에는. 최대한 물 환수량을 늘려준다든가 청소를 자주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먹이 급여를 좀 더 줄여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늘다 보니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건비 부분도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전기세도 상승을 많이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현장을 좀 축소한다든가 포기한 업자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히터펌프라든가 이런 게 좀 보급이 원활하게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설비 작업이 진행 중인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열원 히트펌프다. 양식장 등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고효율 설비 지원 사업이다. 온도를 올려서 난방도 할 수 있지만 여름에 냉난방이 다 가능한 거죠. 여름에는 그 온도를 떨어뜨리고 네. 겨울에는 온도를 올리고 냉난방도 전원되고 예전에는 이제 그 히트펌프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히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냉각기라든지 따로 뭐 설치했는데 이거는 이제 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양식장에 설치할 수열원 히트펌프. 한번 설치하면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설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운전까지 완료하려면 한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배관 시공이 완료되면 기밀 검사라든지 나머지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서 시운전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70% 이상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히트펌프. 양식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비장의 무기가 아닐까.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도 에너지 효율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반도체나 철강 등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1%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산업 기반의 주춧돌인 중공업 분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유를 수입해 정제 가공하는 울산 석유화학 단지. 복잡한 구조물 사이를 누비고 있는 로봇개. 비좁은 틈새나 위험 구간의 안전을 지키는 순찰병 임무를 맡고 있다. 앞으로 이 로봇개는 디지털 정보를 축적하며 임무를 넓혀갈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이고요. 이제 사람이 위험해서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대신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공정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전에 이제 이 로봇겟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를 지금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운영하는 석유화학 공장. 이곳에선 자동화, 지능화 공정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생산 공정 현장에 다양한 기능의 센서를 결합한 스마트 플랜트를 구축해 관제실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인발 펌프 쪽 블라인드 2군데랑 그 G커너 쪽에 한 군데 들어가는데 한 군데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단지 곳곳에 센서를 설치해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비효율적 요소를 찾아내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공정의 특성상 온전원은 설비나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변수를 담당하게 해야 되는데, 보일러의 온도를 지정하듯이 여러 가지 변수에 지정된 값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여 최적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APC입니다. 이 공장엔 60만 개의 공정 설비가 맞물려 가동되고 있다. 방대한 공정을 다루기 위해 최근엔 AI 기능까지 도입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한 번에 지켜보고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 원의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공장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약 84만 배럴. 우리 국민 하루 소비량의 40%에 달하는 양이다. 생산 공정을 가동하는데도 대규모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를 1%만이라도 효율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었다. 이 공장에 새로 구축했다는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 설비. 이 설비 덕분에 효율이 떨어져 가동을 중지했던 동력 보일러를 재가동하고 있다. 투자를 더 이상 하기에는 개선될 여지가 없어서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고 가동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가동 정지한 상태로 보관만 하시다가 다시 재가동하시죠? 예, 맞습니다. 열병합 발전 설비에서 만든 열은 이 배관을 통해 오래된 보일러에 공급된다. 이 발전 설비는 전기를 생산해 정유 공장에 공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열을 보일러의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오래된 보일러도 다시 살리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 설비. 에너지 효율 공장을 만드는 1등 공신이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30%의 효율이 개선됨으로써 실제 들어가고 있는 LNG의 사용량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4만 8천 톤의 연간 CO2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20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0대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면서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올해 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 실적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244개의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목표 1% 대비 상회하는 참여 기업 평균 2.2%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중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9%. 산업 분야는 2%만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켜도 화석연료 수입 총액 중 약 2조 4천억 원의 연간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와 같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화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국가보다도 좀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는 실용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함부르크 세인트 파울리 지역에 우뚝 솟아있는 한 건물. 독특한 형태의 콘크리트 건물에 녹색 식물이 눈길을 끈다. 건물 외벽에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정원이 나타난다. 주변 경관을 훤히 볼 수 있는 이곳은 올해 7월 문을 열어 어느새 함부르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Ja, früher war es einfach nur ein grauer Klotz, jetzt ist es so eine kleiner grüner Pilz mitten in der Stadt. Ist wunderschön geworden. Ich kenne ihn noch, wo er noch nicht begrünt war. Da war er eigentlich furchtbar. Abreißen ging nicht, war zu gut gebaut. Aber was wir daraus gemacht haben, ist einfach nur traumhaft. 도심 속 골칫거리에서 근사한 공중정원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공방어용 벙커였다. 벙커 개조에 참여한 건축가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다운 선택이었다. Also hier sieht man den Altbau und den Neubau und man sieht eben 20 Meter ist die Aufstockung, 40 Meter ist der Bestand. 아래에 사각형 건물이 원래 있던 벙커고 그 위에 새롭게 5층 건물이 탄생했다. 당시 탄약고가 있던 자리도 그대로인데 2차 대전의 잔재인 이 벙커는 왜 해체되지 않은 걸까? 시민들이 주목한 점은 철거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외벽 두께만 2.4m에 달해 철거할 경우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 필요했고 탄소 배출량도 막대할 것이라 예상해 개조를 선택한 것이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헤이노 수솥 할아버지. 벙커가 개조되고 난 후 거의 매일 이곳을 찾고 있다. Also ich bin Kriegskind. Ein richtiger Krieg wie in Afghanistan, wie in Deutschland, wie war hier in Deutschland. Ja, ich finde es ganz toll und ich denke, das soll auch so bleiben, dass man weiß, ein Bunker ist das. Ein Kriegsbunker. 어린 시절에 끔찍한 기억이 있던 곳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중정원으로 변모한 것. 할아버지는 이 공간이 기후위기에 도움을 주는 지속 가능한 곳이 되길 바라며 식물 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생명력이 뛰어나고 관리가 쉬운 구근 식물을 심으며 정원에 활기찬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할아버지. 식물 심기 캠페인엔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며 시민의 손으로 정원을 가꾼다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egal wo die sind, nicht abreißen, sondern stehen lassen. Mit Büschen, mit Bäumen, mit Rosen, mit Efeu bepflanzen oder was dort in dem Land gerade wächst. Immer noch so, aber mit vielen Unterwüchsen. 이 옥상 정원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 독일엔 건물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옥상 정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빗물을 80% 이상 재활용해 정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Also hier sieht man halt gut die gestaffelte Pflanzung. Also sehen Sie ja, ne, wie das Wasser auch hier sieht man ein Regenrohr, wie das von der einen Ebene in die nächste fließt. 건물에 내리는 빗물을 지하 수조에 모아 식물에 자동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성한 옥상 정원은 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주고 홍수나 가뭄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Und wir sind der Meinung, dass durch Gebäudebegrünung, egal ob es Fassade ist oder Dachbegrünung, ist eben die technische Gebäudekühlung durch Elektrogeräte, Klimatechnik sehr, sehr stark reduziert werden kann. Und da kann man das auch schon vorher messen, dass eben da teilweise 60 Grad auf den Belagsflächen entsteht und wir hier oben eben 25 Grad haben oder nur 20 Grad. Also die Absenkung findet durch die Verdunstung. 벙커 위 새로 지은 5개 층 안에는 136개 객실 규모의 호텔이 새로 들어섰다. Ich zeige Ihnen jetzt gerne einmal ein Zimmer unseres Hotels. 이 호텔 역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Ja, wir hinterfragen in allen Abteilungen das, was wir tun und schauen, wo wir kleine Schritte gehen können. Das ist zum Beispiel jetzt hier im Hotelzimmer, bieten wir eine zweitägige Zimmerreinigung an. Das heißt, nur jeden zweiten Tag kommt unser Housekeeping-Team. Auf Wunsch kann das natürlich auch jeden Tag erfolgen. Außerdem wird zum Beispiel die Klimaanlage ausgestellt, sobald das Fenster geöffnet wird. Und wir arbeiten mit Fremdfirmen, die auch als Ziel Nachhaltigkeit haben. 외벽과 옥상의 식물들이 건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지켜준다는 실용적인 생각. 작고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실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방치됐던 건물을 효율화의 상징으로 만든 힘이 아닐까. 독일 함부르크 남쪽 작고 아담한 마을 빌헬름스부르크. 이곳엔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벙커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주민들이 대피하던 방공호로 쓰였던 곳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시설로 탈바꿈했다. Und von daher sind wir halt heute Morgen, haben wir uns hier einen Tisch reserviert und freuen uns hier zu sein. Geworden ist es ein Träumchen. Also super. 1947년 영국군이 내부 시설을 폭파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해둔 이곳을 2013년 함부르크시와 에너지청이 소규모 발전시설로 만들었다. 아파트 8층 정도 높이의 벙커. 널찍한 지붕과 외벽에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해 연간 2,85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벙커의 내부엔 아직도 폭발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이곳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다. 열병합 발전소는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기도 한다. 중앙의 발전소가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발전소가 된 셈이다. 지붕과 외벽엔 태양광 지별판이 전기를 생산하고 인근 공장의 폐열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소가 난방열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에너지는 이 마을에 약 3,000가구에 공급된다.
이처럼 소규모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을 개발 생산하고 그것을 해당 지역의 소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이것이 분산형 에너지 공급이다. In Zukunft eine dezentralere Energieversorgung werden, um klimafreundlich Energie bieten zu können. Es werden nicht mehr zwei Kraftwerkstandorte sein, wie wir es bislang kennen, sondern wir werden die Energie eben bündeln. Dass wir eben verschiedene Wärmequellen haben, die wir nutzen. 함부르크 항만의 유명한 볼거리 중 하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교통 흐름을 분산하는 도개교 시스템이다. 대규모 발전 설비에서 소비 지역으로 보낼 때 많은 전력이 손실된다. 소비지에서 에너지를 수집, 생산,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그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이 독일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함부르크 항만은 그중 한 곳이다. 항만 곳곳에 있는 분산형 에너지를 사용해 항만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항만청이다. 자체 전력으로 운영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다. Das Entladen des Containers vom Schiff über die Containerbrücke, die wird elektrisch betrieben. Der Transport von der Containerbrücke zum Lagerplatz ist elektrisch betrieben und auch die Lagerkräne sind auch voll elektrifiziert, sodass dieses Terminal eins der ersten, wenn es nicht das erste Terminal ist in Europa, was komplett dekarbonisiert seinen Betrieb. 함부르크 항만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들을 모두 활용한다. 또한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시설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심지어 항만의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무인 물류 전기차는 흥미롭게도 평소 전기를 충전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보조 충전기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Letztendlich halten die erstmal ihre Ladung, sodass die nicht komplett entladen werden. Es gibt aber natürlich immer wieder Ideen und Konzepte, wo man diese AGVs auch als Stromspeicher nutzen könnte. Wenn man dann Strom einen sehr hohen Preis hat, dass man den einmal abgibt, dafür ein entsprechendes Entgelt bekommt und wenn der Strompreis niedrig ist, natürlich möglichst viel auflädt. 물류 전기차의 배터리를 분산형 자원, 즉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소규모 분산형 자원들은 가상발전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시스템에 모아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조정해준다. 이를 VPP, 통합발전소라고 한다. Im Stromverbrauch gesehen bei etwa 520 Terawattstunden in Deutschland und davon werden ungefähr 1/3 bis 40% am Day-Ahead-Handel auch gehandelt. Ende des Tages, wir machen das seit über 10 Jahren in Deutschland, ist das ein ganz normaler Vorgang, um uns noch schneller unabhängiger zu machen und gleichzeitig grünen Strom zu realisieren. 이러한 분산 에너지를 관리하는 통합발전소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연간 2조 4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 중이다. 독일은 지난해 에너지 절약 의무화 내용을 담은 에너지 효율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개인은 물론 공공 건물과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전력 소비량은 세계 6위. 그렇다면 우린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야 할까?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을 완벽히 일치시킬 수는 없다. 이런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손실이 매우 크다. 이런 불일치한 전력이나 에너지들을 저장하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중 하나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다. 창원 ESS 중부하 방전은 양이 얼마나 돼요, 오늘? 지금 최대부하 방전이 4시부터 6시까지, 7시까지 되어 있고 3시간. 그래서 오늘 중부하 충전량은 오후에 방전할 예정입니다. 오전 시간대 피크? 네. 그리고 여기 오후 시간대 피크가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ESS는 분산 에너지에 해당되고 이를 제어하는 것이 통합발전소다. 즉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한다. 그렇다면 분산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을까? 분산 에너지 자원이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산업단지에 들어선 ESS. 많은 양의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현재 이 설비는 배터리팩이 11,000개 정도 갖춰져 있고 거기에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기준 163MWh이며 이는 창원 공장 하루 전기 사용량 약 15%를 대체하는 용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163MWh는 비교하자면 약 14,000가구가 하루 평균 사용하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통합발전소는 이렇게 저장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저희는 사업을 통해서 전기 요금 차익에 따른 수익을 창출을 하고 이 공장 수용가는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그리고 전력 계통에는 피크 저감을 분산하여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 아파트 900여 세대가 정전됐다 5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기가 끊기면서 상가와 아파트 등에선 냉방기기 가동이 중단돼 시민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생산이 과해도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전력망이 위험해지는 구조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중앙집중형 전력망 구조다. 해안가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배전 과정을 거쳐 소비자까지 온다. 대부분의 발전은 해안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이송돼서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의 약 42%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안하게 좀 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전체 에너지 생산 설비의 50%가량이 분산 에너지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력이 넘쳐 설비를 중단하는 상황 없이 제주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과 같이 40MW 이하의 발전 설비, 그 다음에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자가용 발전 설비,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도 분산에너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에너지를 절약해 전력 수급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수요 반응 국민 DR, 즉 에너지 쉼표 제도다. 지난해부터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경기도 수원의 한 전기차 충전소. 전력 수요 피크 시간을 피해달라는 에너지 쉼표 알람을 받으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저희가 전력 피크 시간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택시 특별 회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인데요. 에너지 쉼표가 요청한 전력 수요 피크 시간을 피해 많은 택시들이 방문하고 있다. 택시기사 김용석 씨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저렴한 시간대고 알람이 이제 울려가지고 지금 현재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충전을 하면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원로 환산을 했을 때 약 한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쉼표가 발령된 시간대에는 충전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충전 요금을 아끼고 에너지 절약에도 참여한다. 대의를 맺은 택시의 경우는 약 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동료 주변의 분들에게도 계속 소개를 해서 계속 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혜택도 받는 에너지 쉼표에는 현재 6만 3천여 명이 가입해 있다고 한다. 최근엔 소상공인이나 일반 가정의 참여가 늘고 있다. 문을 연 지 3년 된 이 커피 전문점도 에너지 쉼표 제도에 동참하는 중이다. 특히 에너지 쉼표 제도에는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전자기기를 자동 제어하거나 사용 시간대를 정해놓고 사전 설정된 전력량만큼 자동 감축하는 방법도 있다. 연두색이 예측 사용량이고 이 파란색이 현재 사용량입니다. 현재 지금 11월 6일 오늘 6일 7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에 이제 한 게 에어컨 냉난방 쪽에 온도 세팅해서 줄이는 거고 기존 영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하들을 제어를 하시는 거죠. 네. 각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도 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게 지금 여기가 메인 사용량이잖아요. 네. 이제 전체 메인 전력, 전체 사용량 전체 보고 있는 거고 커피 머신. 이처럼 낭비되는 전력이 없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기가 수월해진다.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이거를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희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가전제품에 대한 전력량이 얼마나 전력을 쓰는지 일별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전력 상황이 안 좋을 때, 개통에 문제가 있을 때 전기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소비를 조정함으로써 발전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에 대략 400만 가구가 있고요. 그중에 5%가 참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각 가정이 150W 정도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메가와트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1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2100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다.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주신 유공자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동해안 여행의 필수 코스라는 강원도 속초. 버스터미널 부근의 아기자기한 이 골목은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하다. 어떻게 여행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는 인천에서 왔는데요. 오늘만큼은 좀 진짜 운전하지 않고 가볍게 뚜벅이 여행하고 싶어서 터미널 근처로 숙소를 잡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숙소 여기 둘러보니까 거리도 너무 예쁘고 진짜 아기자기하고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여기만 구경하는데도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이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숙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네, 이쪽 방이십니다. 와 완전 아담하고 예쁘다. 네. 터미널 완전 앞이네요, 진짜. 맞아요. 코피야. 달려나가 좀 중앙 조명이 어둡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개별 침대마다 개인 등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제 개인 등 활용해 주시면 되고 지금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간접등 한번 보러 갔다 올게요. 오, 엄청 밝아요, 엄청. 여기에서 다 밝겠는데 그냥? 간접 조명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낭비를 줄였다는 숙소. 여행지의 숙소에서 전체등을 켜두고 외출하거나 밤새 켜져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등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전기적인 게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것보다 꼭 필요한 등만 있어가지고 그 등을 사용하고 아끼는 실천하는 걸로써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기를 원격으로 조절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절약한다고 한다.
앱을 통한 그런 조명이나 온도 조절 같은 것들이 또 가능하고요. 또 객실에는 최대한 좀 전자기기를 이제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TV가 없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출발. 가보자. 속초 여행을 100배 즐길 수 있는 인기 만점 여행법. 가볍게 떠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경북 청도의 한 복합 문화시설, 여행객을 위한 숙소도 함께 있는 곳이다. 이웃 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다는 주민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온도주의 캠페인. 그리고 이제 스티커가 보시면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리모컨에 붙여놔도 이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때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온도를 높이지 않게 너무 낮추지 않게 은근히 압박을 주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숙박업을 하다 보면 한여름에는 냉방을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한겨울에는 난방을 끝까지 올려놓으시고 나중에 너무 더우니까 또 냉방을 또 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냉난방적인 부분에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온도주의란 냉난방기를 여름에는 26도에 가깝게, 겨울엔 20도에 가깝게 설정하고 안 쓰는 조명은 끄고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냉난방 시 문을 닫는 일상적인 실천 요령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여행. 숙소의 많은 이용객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한다. 우와, 너무 예쁘다. 사진도 올리겠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저희는 온도주의 캠페인에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20도에서 26도 사이에 냉방과 난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온도주의 캠페인 하면서 같이 나오는 옆사랑 스티커거든요.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글씨도 이렇게 스티커를 받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펜실에 묵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점, 숙박시설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가 있다면 얼마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온도주의 캠페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에 한 300여 개 업체들이 이미 이 캠페인에 참여를 신청해가지고 온도주의 캠페인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인증 마크를 다는 그 업소의 어떤 활동들이 지금 전개가 이미 됐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각 개개인의 사실은 의식의 전환과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라고 보거든요. 작은 실천이지만 거기에 인색하지 말고 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주체로서 온도주의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쉽고 구체적인 절약 방법은 뭘까? 평소 전기 수요가 많은 시간을 피해 집안 청소와 저녁 준비를 한다는 주부. 전기 밥솥에 밥을 하면 항상 이렇게 다른 그릇에 덜어둔다. 옮겨놓고 나중에 제가열로해서 데펴 먹는 게 훨씬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밥도 맛있습니다. 저희 밥솥 기준으로 한 10시간 정도 보온하면 300W 정도가 소비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퍼놨다가 제가열로 해서 이 밥을 먹게 되면은 8분 정도면 80W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온 시 낭비되는 전력을 확인하고부터 보온을 하지 않는 게 철칙이 됐다. 또 다른 하나는 세탁 습관.
세탁물은 흰색과 색깔 있는 걸 구분을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찬물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 기능도 다른 것보다는 표준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해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쉼표에 참여하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아끼게 됐다는 주부. 전력을 줄인 만큼 요금이 감면되는 포인트로 돌려받아 일거양득 효과다. 지금까지 포인트가 9.436kW가 감축이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10,000포인트나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진 단계에 좀 예민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전에 쓰던 전기료보다 15%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비, 즉 에너지 소비까지도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의 행동인 거거든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을 갖고 나의 작은 실천 하나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편하게 에너지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에너지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인식을 해주시고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시고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참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관심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일. 당장의 편리함을 누리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닐까.